저는 경호처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2009년에 쌍용 자동차 파업했을 때 그때 이제 경찰이 강경 진압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진압 장비 파손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30억 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이게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그 개별 노동자들한테도 청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노동자들 중에 30명 이상이 돌아가시거든요. 막 자살하고 이러세요.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어제 이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다음에 연금 없고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감옥 가고 지금 있는 돈 다 없어지고 직장 앞으로 못 구하고 니네 미래 없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당한 파업권이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그렇게 극한의 고통을 당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이 이번에 이 앞으로 한 2, 3일 사이에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명예를 잃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경호관들의 가족들이 하루하루가 날마다 매일이 지옥이다. 이제 이런 그렇죠. 편지들을 언론사에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그 내란숙의 윤석열을 위해서 몸을 던질 때냐 아니면 국가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를 위해서 몸을 던질 때냐 이런 정도의 판단은 경호관들이 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과부장급들 그 중간 간부들이 윤을 향해서 당신 판단이 뭐냐? 우리 다 범죄자 만들 거야? 그러지 말고 순순히 걸어 나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훈 차장 공개적으로 사퇴하고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이 조직을 형해화시키고 쥐고 흔드는 문제, 이것은 사실 어느 회사나 또는 어느 조직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경호처는 지금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그 경호차장이 윤석열 씨하고 이 생각이 같잖아요. 생각이 같아서 윤석열 씨가 뭐 무기를 써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 부장급 간부진들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경호처 같이 경호처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 혹시 아직도 윤석열 씨가 탄핵 안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정신교육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오르는 거 봤지, 국민의힘 지지율 오르는 거 봤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방어권만 보장받을 수 있으면 대통령은 살아 돌아올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생각을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지금 이 경호관들에게 실무 경호관들에게 주입하는 정신교육까지 하고 있다 그러는데 참 이분들 좀 안타깝다는 생각 들고 제가 어제 그 편지 경호관 아내의 편지 중에서 가장 그 좀 제 마음을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뭐 이게 지금 A4 용지 한 2장 정도 분량이었는데 가정을 지킬 시간조차 없이 임무에 헌신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국가의 명령을 받들어 몸과 마음을 다한 이들이 이제는 법적 충돌과 무력 충돌의 무게를 전면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알고 있다. 이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하나에서 기인된 것이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훼손시키는 걸 넘어서서 경호처 전체 조직의 이 명예 또 조직의 근간마저도 흔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좀 해야 할 텐데 옆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 경호차장조차가 뭐 저희 문제 없습니다. 잘 해낼 겁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몸을 던져서라도 무기를 써서라도 대통령님 지켜내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요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총 쏘고 안 되면은 칼이라도 꺼내가지고 나를 지켜라라고 이제 윤이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한 정권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한겨레 21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은 기야말 노릇이에요.
역술인 그 김모 씨 명리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역술인 김모 씨가 실제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의 3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을 했고 담당 업무가 소수 종교야. 소수 종교를 담당을 하면서 주로 뭘 했냐면 직원들의 사주를 보고 그다음에 또 뭘 했냐면 윤석열, 김건희하고 그 직원이 궁합이 맞는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굿하는 거를 추진을 했고 택일력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잡는 거죠. 그렇지. 뭘 할 때 언제 하면 좋겠냐. 이런 날을 압수수색 뭐 이런 것도 날 잡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12.3 계엄도 그러니까 나를 잡은 우리가 건가? 왕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그 궁에 천상감이라고 하나요? 있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네. 나를 태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공식 이 공무원 직제에 네.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왕조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저는 좀 이해하기 되게 어렵다. 네. 하여튼 뭐 이게 확실히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정상적이지는 않았다 싶고 직원들 소수 종교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소수자를 이렇게 신경 써주셨나. 직원들 사주 봤으면 뭐 그게 복지인가 싶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보면은 한참 분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도 그렇고 오늘 대통령 실장 대국민 호소문도 그렇고 윤석열 씨 헌재 불출석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비협조적인 자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데 또 전반적으로 그 중요한 일들 하나하나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네.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제죠. 신용한 윤석열 캠프 전 정책총괄지원실장이 이제 뉴스공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감악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1억 5천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본인들 돈으로 했겠냐. 이거 뭐 혹시 특활비 이런 거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제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동시다발로 4군데 또는 5군데 천신제 같은 뭔가 그런 걸 무속 행위를 구술했다는 그러니까 구술하는데 매월 구판을 벌였다는 것이고 5대 명산에서 좋은 길은 다 받으려고 했구나.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이것도 그렇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뭐 궁합을 보고 뭐 이게 참 현대 사회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좀 평범한 시민들의 판단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으로 판을 오도코 또는 오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건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포영장도 있고 국정조사가 오늘도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좀 본인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나와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했었잖아요. 숨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혼밥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완벽하게 나살자고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네, 이번 주에 내란 특검도 있네요. 그렇죠. 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네.